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골대녀 리부트를 맞아 각 팀들의 전력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7번째 시간, 월드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월클은 골대녀 리부트를 맞아 진행되는 각 팀들의 전력 보강에서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한 채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월클의 팬분들께서는 조금 불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팀들과 경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대회였던 지파컵에서 월클은 무려 준우승을 차지한 강팀이라는 사실. 먼저 다음 시즌 월드클래스 소속으로 다시 골대녀 팬분들을 만나게 될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의 주장인 공격수 사오리입니다. 사오리는 월클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주전 공격수입니다. 피지컬은 좀 약하지만 상대팀에게 치명적인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선수이죠. 골대녀에서 스피드가 가장 빠른 선수는 국대팸의 김민지이지만 순간 속도나 민첩성으로 보면 오히려 사오리가 더 낫기도 합니다. 1회 지리그에서는 팀과 함께 극도로 부진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지파컵을 기점으로 조금씩 다시 예전 폼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역시 상대의 빈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제이와의 콤비 플레이를 할 때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월클을 상대하는 팀들은 제이가 볼을 잡았을 때 사오리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무난하게 월클의 공격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선수는 네덜란드 수비수 카라인입니다. 사실 카라인의 플레이를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서 장점들이 많이 가려지고 있긴 한데요. 일단 피지컬이 상당히 좋습니다. 프로필상에는 신장이 177로 나오는데 그것보단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싸움을 즐겨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 그런 우월함을 본인의 강점으로 가져가지는 못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신장이 크다 보니 순발력이나 스피드는 다소 느린 편인데 이것 때문에 상대 공격수를 놓치고 뚫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차기 시즌에는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가장 강점은 위력적인 오른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고 보면 골대녀의 장신 수비수들은 전부 오른발 능력이 좋은 것 같네요. 카라인에 이어 김설이나 김진경, 민서 등이 모두 비슷합니다. 카라인도 무난하게 오른쪽 주전 수비수로 출전이 예상되네요. 다음 선수는 멕시코의 공격수 나티입니다. 제가 나티를 보고 실질적인 월클의 에이스다라고 많이 언급했었는데요. 그만큼 재능이 풍부한 선수입니다. 중남미 선수답게 발기술이 좋고 패스워크나 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왼발잡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지난 시즌 캐시의 부상으로 잠시나마 골키퍼로도 뛸 만큼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능력도 갖고 있죠. 사오리가 득점에 특화된 선수라면 나티는 득점력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도 잘해서 월클에서 최다 공격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월클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나티의 활약상이 필수입니다. 새로운 시즌에서는 주전 왼쪽 공격수로 출전이 예상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수비로 내려가는 등 팀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다음은 콜롬비아의 골키퍼 캐시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 캐시는 골키퍼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선수이기도 합니다. 월클의 김병지 감독은 경기 중 캐시를 계속 무리하게 전진시키는 주문을 넣었고 그 때문에 많은 실책을 범하기도 했죠. 캐시는 볼 방어에 최적화된 안정형 골키퍼인데 김병지 감독은 캐시를 전진시켜 빌드업을 하게 하는 스위퍼형 키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캐시는 모든 부분에서 훌륭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만 딱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빌드업 능력과 전진 패스 기술입니다. 이런 능력을 더 끌어올린다면 좋겠지만 지금도 골대녀 최고 수준의 골키퍼이니만큼 무리한 시도는 줄이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다음 선수는 프랑스의 수비수 엘로디입니다. 앞에서 캐시와 김병지 감독의 관계를 설명드렸지만 사실 김병지 감독과 가장 많이 얽힌 선수는 바로 엘로디였을 겁니다. 그런 김병지 감독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속마음은 모르지만 예상컨대 엘로디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골대녀에서 가장 저돌적인 선수가 바로 엘로디입니다. 몸 자체가 워낙 단단하고 덩치가 있어서 수비들이 상대하기 쉽지 않죠. 파워와 피지컬 등은 정말 좋지만 반대로 볼 기술이나 세밀한 테크닉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서도 아마 일단은 주로 벤치에서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선수는 호주에서 온 에이스 제이입니다. 월클을 넘어 골대녀 전체를 지배하는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이 제이이죠. 데뷔전 경기부터 워낙 충격적인 임팩트를 보여주었고 뛰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단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선수였는데요. 제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경기장 전체를 보는 시야입니다. 보통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선수들을 상대하는데 정신이 없죠. 하지만 제이는 이미 그 볼을 반대쪽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줄 정도로 시야가 넓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체력적인 부분에서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몸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폼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새로운 시즌 골대녀에서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인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선수는 일본의 치어리더 아야카입니다. 슈이 대신 합류하게 된 아야카는 이제 월클의 비주얼 멤버로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월클에는 일본인 선수가 2명이 되었네요. 지난 골대녀 오디션에서 아야카는 축구를 처음 해봤다고 했었죠. 완전 삐약이도 아닌 신생아 수준이라서 사실 경기력으로는 크게 기대를 할 부분이 없습니다. 슈이나 아야카나 능력치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하죠. 연습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벤치에서 열심히 치어리더를 해야 할 듯 보이네요. 그래도 아야카의 합류로 그다지 인기팀이 아니었던 월드클래스에도 새로운 팬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월클의 새로운 수장은 지난 시즌까지 문제의 남자였던 바로 그 이영표 감독입니다. 8팀 중 월클의 감독이 가장 늦게 밝혀지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 이영표는 골대녀를 떠나지 않았네요. 일단 이영표 감독이 월클을 가지고는 구척이 했었던 그 노잼 수비 축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전략과 전술로 선수들을 지도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든든하게 캐시가 골문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설마 제이를 골키퍼로 쓰는 사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긴 한데 과연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재미있고 수준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선수들로 예상 선발 라인업을 구상해봤는데요. 먼저 골키퍼에는 캐시, 왼쪽 수비수에는 제이, 오른쪽 수비수의 카라인, 왼쪽 공격수의 나티, 오른쪽 공격수의 사오리, 벤치의 엘로디와 아야카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렇게만 보면 월클은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난 시즌과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 보강이 된 다른 팀과 비교가 되며 조금 걱정을 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역시 월클의 변수는 팀 내 에이스인 제이의 존재입니다. 지난 시즌을 돌이켜보면 월클은 시즌 6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근데 다음 시즌인 G리그에서는 개막전부터 마시마의 원더에게 참패하며 결국 강등 멸망전까지 떨어졌다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팀의 분위기나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한 그 다음 대회 지파컵은 월클에게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제이가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전 시즌 멸망전까지 갔었던 월클은 이 제이의 합류로 지파컵에서 무려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골대녀는 에이스 한 명의 비중이 크죠. 분명 월클은 변화가 없지만 풀파워 상태의 제이가 출전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은 다음 시즌 월클의 순위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하위권으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월클은 8개 팀들 중 가장 변화가 없는 팀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멤버에서 빠지는 멤버도 없었고 때문에 새로 추가된 멤버도 없죠. 팀 엔트리가 한 명 늘어나며 오디션 멤버를 보강하긴 했지만 비슷한 처지인 발라드림이 기존 멤버의 김보경을 보강한 것에 비하면 월클의 아야카 보강은 분명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때문에 감독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시즌이 되었는데요. 과연 월클의 새로운 시즌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구구절절 설명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저도 조금은 비관적이긴 하네요. 벌써 2025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포트트릭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